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대세 상승에서도 돈을 못 버는 이유, 시장은 겁쟁이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 대세 상승이 시작된 가운데 간헐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겨 들어야 하는 말 준비해봤습니다.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피터 린치는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장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통용되는 격언이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가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다.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역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가 욕심을 부려야 할 때고 모두가 욕심을 부릴 때를 두려워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세 상승에서도 큰 수익을 올린 경우가 드뭅니다. 지난 20년 동안 삼성전자는 40배 상승했습니다.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까지 보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할 겁니다. 중간에 일정 부분을 차익 실현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이런 사례는 삼성전자 말고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과거 사례도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진행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자, 그렇지만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쉽게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자,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자, 한샘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 4년 동안 30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한 2년 정도는 사실 큰 폭의 상승이 없었는데 3년째부터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4년 동안 30배를 상승했지만 과연 이렇게 중간에 들고 있을 때 자, 한샘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 이 구간에서 정말로 버티기가 쉽지 않았고 자, 중간에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최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중간에 대부분 나오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면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높은 수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한샘의 초록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 봤습니다. 아까 전은 주봉 차트였고 자, 여기는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자, 맨 아래쪽에 있던 초록색 차트를 보면은 상승을 하던 한샘의 주가가 3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했는데요. 자, 이렇게 2달, 3달 동안 조정을 거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내가 잘못 산 건 아닐까? 이제 하락하는 건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밑에서 사서 몇십 퍼센트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몇십 퍼센트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 특히 밑에서 샀던 사람은 고점 대비 20%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하락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팔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4개월 동안 이렇게 횡보 조정 구간을 거쳤는데요. 자, 오르다가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떨어질 때 자, 이때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 더 밑으로 떨어지면은 또 수익이 크게 떨어지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손절을 하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자, 이렇듯이 4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을 거친다면은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팔고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자, 좀 더 올라가다가 또 보면은 여기도 보름 이상 조정 과정, 여기도 한 달 이상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티는 게 쉽지가 않고 자기 본전 가격이나 조금 수익을 봤을 때 대부분 팔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한샘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40배 정도 상승했는데, 자, 최근에 삼성전자 대세 상승은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약 2년 동안의 반디 장세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은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 차트를 일봉 차트로 한번 확대해 보면 어떠냐. 자, 이렇게 한 4개월 정도 횡보하는 구간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하락하다가 오르다가 하락하는 구간, 그리고 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수익이 난가라도 챙겨서 나오고 싶은 심리가 발동을 한다는 거죠.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또 본전까지 갈 수 있고, 손실 나기 전에 수익을 챙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확정 짓고 싶은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을 때는 특히 오를수록 팔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조정이 올 때는 그냥 이렇게 조정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조정이 오는 시기에는 또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온갖 소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불안한 소식, 시장이 하락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좀 오른 거라도 팔아서 수익을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시장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소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의 경우에는 지금 우한 폐렴 직격탄, 파랗게 질린 중국과 홍콩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우한 폐렴 공포 속에 달러원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지수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1월 초에는 이란발 악재, 미국이 이란에 드론 공격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고 나니 3일 천하였지만, 자, 이 당시에는 반등기대의 찬물, 큰 폭으로 하락, 전쟁 난다, 이제 코스피 하락할 거다, 전 세계 증시 하락한다, 이런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도 고점 대비 한 5% 정도는 단기 조정 갈 가능성이 있다, 하락에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들 나왔죠. 그랬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상승했을 때 차익을 실현하고 나온 사람들도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 말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중국 기업들 채무 불이행 공포다. 자, 그래서 디폴트 금융권 확산 우려라고 하면서 중국 금융권 디폴트가 되면은 또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들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30% 상한제를 걸어서 30%를 넘어가면은 기계적으로 매도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또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이슈들이 사람들을 또 괴롭게 하고요.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월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할 것이다, 자,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고점 부담에 대한 두려움을 또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작년 10월에는 유럽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 차례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8월에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지정하면서 환율 전쟁 공포가 나타났다 하면서 지금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나고 보면은 이때가 최고 저점이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 뉴스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였구나, 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상승에는 언제나 하락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시장에서는 그것을 조정이라고 부르죠. 조정 없는 상승은 없는 법입니다. 조정이 있어야지 오랫동안 꾸준히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주구장창 상승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조정 시기에는 온갖 이유가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자, 본질을 잊은 채 소음에 휘둘린다면은
이런 조정 시기에 불안감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바라보고 최종 목적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투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그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20년 한국 증시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2020년 증시 전망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겁니다. 자, 짧은 메모리 다운턴 제3의 슈퍼 사이클 기대할 만하다. 자, 2022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정점을 찍을 것이다. 자, 메모리 슈퍼 사이클 또 오고 있는데 D램 현물가 상승이 신호탄이다. 그러면서 자, 작년 말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자, 2020년 1월 22일 뉴스입니다. 자, 낙관론이 현실로 왔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물가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와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배터리 2공장을 또 증설한다고 했고요. 유럽 전기차 특수의 한국 배터리 제작사들이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슈퍼 사이클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투자의 포인트를 짚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악재가 나오고 소음이 오더라도 자, 이런 것들은 착착 진행되고 있고 시장은 흘러간다는 점이죠. 결론입니다.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소음에 휘둘리기 쉬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다잡아야겠습니다. 한두 달 뒤면 잊혀질 한낱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음에 휘둘리면서 고통받고 번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항상 명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명분이 한낱 소음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명분이 본질을 훼손하는 것인지를 잘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자, 한낱 소음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될 것이고 그것이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포지션 변화를 시도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산, 나의 수익률은 나 스스로가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표하는 바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기 바랍니다. 지금은 묵묵히 걸어가야 될 때지 멈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감히 나아가되 탐욕스럽게 나아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부리는 순간 투자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도 업종에 최대한 빨리 올라타는 편이 훗날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웃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아쉬워하는 투자자가 될 것인지 그것도 아니고 그저 시장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투자 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고 투자 시장을 너무 일찍 빠져나와서 비관하는 그런 투자자가 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떤 포지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지를 잘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생각하고 포지션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